네, 949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얼마 전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는요. 최근 5년간 발병한 척추 측만증 환자 중에서 10대 환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고 발표가 났어요. 자, 그래서 아마 소아성장과 측만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메트로 척추병원의 조천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성장기 어린이들도 척추 디스크 병이 있는가요? 네, 실제 수술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애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요즘 네. 초등학생들 중에서 덩치가 큰 애들도 맞아요.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과격하게 운동하거나 왜 어릴 적에 이렇게 밑에 깔고 막 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롤러블레이드 같은 네, 거. 맞아요. 그거 확 넘어지면 키들은 넘어지고 하니까 네. 그렇게 외상 때문에 이제 피치 못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네. 실제 수술할 정도로 이제 애들한테 척추 디스크 병이 있다 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드물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네. 이 척추 디스크 병 자체가 안 좋은 자세나 나쁜 생활 습관, 근육의 잘못된 사용, 잦은 외상 같은 여러 이유로 발생하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습관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 자세나 습관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볼 때에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병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도 체격이 큰 아이들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꼭 체격이 크다고 수술하는 건 하는 아니지만 건 아니고. 네. 어떠한 경우라도 척추 디스크의 문제로 마비가 와서 정상적인 보행이나 정상적인 생활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네.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결심하게 되고 부모한테 수술을 설득시켜서 수술하게 됩니다. 네, 네. 수술적인 치료 자체는 그 시기를 늦어버리게 된다면 네. 마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간혹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암만 해도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라는 그걸 전제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다 성장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뼈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척추뼈 자체는 한 20살까지도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뼈가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신경을 이렇게 아주 누르고 있으니까. 데미지를 줘서 네. 이제 꼽혀 있다든지 눌러 있다든지 밀고 있다든지 그 디스크 덩어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디스크 덩어리를 이제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급적이면 성장에 장애를 주지 말고 네. 지장을 주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자, 메트로 척추병원의 조천민 원장님 모시고요. 오늘은 소아성장과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 교통정보 전해 듣고 이어서 상담 나누도록 하죠. 지금 안락지하 차도에서 동네 교차로 방면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 곳곳에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특히 수영로, 용소 3거리에서 대형 교차로 쪽으로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5, 6도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고장났다고 빠른 수선 부탁드립니다. 최두영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가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경 리포터. 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 마산 쪽으로 향하신다면 사고 처리와 함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서 휴게소를 조금 못 가 15km 지점 2차로에 트레일러 전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차로도 함께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서 뒤로 남지 나들목 이전까지 4km 구간 정체 상당합니다. 이 밖에 사고 구간들은 지금 모두 처리가 끝났습니다. 빗길인 만큼 서행 운전 이어가시고요. 전조등을 켜고 시야 확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본선 하동과 산인 구간에 양방향으로 원활하고요. 창원에서 대저 분기점 오가는 길 전반적인 소통 괜찮습니다. 남해제 의지선 낙동대교에서 가락을 지나 냉정까지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삼락이나 대동 쪽으로도 각각 원활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삼전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도 중앙대로 상으로 정체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윤조와 통신원께서 알려오셨습니다. 망미교차로에서 망미곡에 오르는 연수로 상황 장성삼 통신 알려오셨는데 여기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참고하십시오. 자, 메트로 덕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과 함께 오늘은 소아성장과 측만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퀴즈 좀 출제해 주시죠. 네,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쉽습니다. 성장기 어린이 척추 디스크 병은 네,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많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X. 네, 뭐 이미 원장님이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OX 결정하셔서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원장님 어린이 디스크 병의 경우에는 수술을 좀 어떻게 진행하나요? 어른들과 똑같이 진행을 하나요? 아유, 아무래도 다르겠지, 그죠? 네네. 가급적이면 이제 성장기 있으니까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 뼈를 안 건드리고 수술을 하려고 해요. 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 디스크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걔만 이렇게 탁 제거를 하면 해결될 부분인데 네, 괜히 문제가 없는 근육이나 뼈를 많이 다치게 한다면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된 수술 중에 하나가 내시경 수술이에요. 네, 네, 옆구리에서부터 이제 스트로 같은 관을 꽂아서 이렇게 하는 수술이 있는데 네, 그 수술은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거든요. 네. 물론 전신 마취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애들한테 전신 마취하는 것도 이제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뭐 아주 공포에 질려 있고 막 이래서 애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되게 초등학생들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요즘은. 네. 그래서 차라리 부모님도 뭐 배석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애들한테 사진도 열심히 보여주고 수술을 어떻게 할 거라는 충분히 과정을 설명해 주면 네. 또 잘 따라해요. 아, 이렇게 되는 정도가 제일 좋고요. 네, 네, 그럴 정도가 넘어서게 된다면 할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서 네.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게 되죠. 피부 절개를 하고 필요하면 뼈도 이렇게 좀 깎아내야 돼요. 아, 근데 성장에 네. 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네. 좀 깎아내고 이제 좀 타협을 하는 거죠. 병과 그렇죠. 성장과 네.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지 다른 걸로 대체는 안 되어지지는 되는 않습니다. 거죠. 네, 네. 참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아, 그 앞서서 성장기 어린이 척추 디스크 병은 그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래요. 네, 척추 디스크 병 자체가 네, 그 원인이 제일 대표적인 게 자세와 습관이니까 그렇죠. 이게 좋지 않아 생기는 거니까 대표적인 현대적인 생활 습관병이죠. 네, 만약에 집안에서 네. 엄마 아빠가 이제 누워서 혹은 소파에 막 기대어서 TV를 보는 집안 같으면 네, 애들도 따라하게 돼요. 똑같죠. 네, 맞아요. 네, 똑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 좋은 자세나 생활 습관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익혀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제 학교에서 뭐 한 번씩 이렇게 가슴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학교에서요. 네, 네, 측만증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뭐 보내오는데 네, 그 심하지 않은 경우 같으면 이제 부모들을 부르죠.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뭐 생활 습관이 되어 있지 모르겠지만 네, 부모들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집안 분위기를 좀 바꾸시고 네, 뭐 책도 이렇게 앉아서 읽으시려고 하게 네. 하고 너무 폰도 만지지 말고 이제 애들 앞에서는 사실은 네. 그런 부모들에 대한 뭐 치료와 이해가 사실은 애들 치료보다 더 급한 급하죠.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TV를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요즘 그 시대는 이제 TV 없애기. TV보다는 뭐 서재식으로 네, 많이들, 이렇게 네, 많이 바꾸시죠. 바꾸는 경향인 것 네. 같더라고요. 그냥 TV는 안방으로 좀 옮겨 놓으시고 거실에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이것 때문에 일자 뭐 거북목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보게 되면 네. 1.5 아닌 애들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진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 어릴 때는 이제 주로 뛰놀고 하는 게 좀 네. 많았지만 요즘 애들은 눈으로 딱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스마트폰, 네. 뭐 PC도 그렇지, 네. 뭐 전부 다 봐야 되고 이제 오락도 마찬가지, 네. 노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담고 있는
얼굴을 담고 있는 목이 엄청나게 혹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이렇게 막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생활 습관을 이렇게 들어보게 된다면 네. 엎드려 자요. 엎드려 자는 애들이 아. 많고 입 벌리고 침 흘리고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입 벌리고 침을 흘리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게 비염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네. 저희들이 비염을 치료 못하니까 네. 좀 애들을 과하게 좀 치료를 해달라. 아. 비염은 나이가 들면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네. 척추는 지금 잡아줘야 되니까 부모들한테도 이제 베개 시트를 아주 청결히 관리를 하고 네. 애 습관 자체를 좀 잘 보고 특별히 이제 자고 있을 때 네. 꼭 가서 이제 자는 모양을 좀 한번 점검해 보시라. 네, 그리고 네, 애들은 네. 무조건 시간이 딱 되면 무조건 자러 가고 네. 그다음에 딱 정해진 시간에 깨고 그렇게 그게 사실은 이제 치료의 기본이에요. 네, 원장님 항상 주장하시는 네. 말씀이시죠. 그 기본이 안 되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얼굴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안면 비대칭도 올 수 있고 네. 치아 이렇게 뭐 심한 애들은 치과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단 안 말이에요. 된다. 이렇게 목을 잡아줘야지만이 이제 치아도 같이 잡히니까. 네. 그런 저름으로 해서 이제 좀 못나질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 하죠. 그렇겠네요. 이제 아이들의 거북목, 일자목이 사실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럴 경우에 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네.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네, 부모님들도 이제 우선 이제 애가 그냥 짜증을 낸다, 네. 큰 소리 지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인 자체가 척추했다고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네네. 애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만 지나도 이제 뒷목이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등도 아프고 눈도 집중이 안 되는 피곤하고 거죠. 짜증도 나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자체가 이제 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네. 이제 애들 이제 자는 거라든지 생활하는 거 좀 잘 챙겨보고 네. 그래 좀 애들이 작년일 때는 이제 부모가 애가 자고 있을 때 어떻게 자나 한 번씩 가봐야 되고 그다음에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부모부터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 침대에 다시 눕지 않는 그런 집안 분위기 좀 맞춰야 되고 누워서 TV 안 보고 그 정도만 해도 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예, 좋아졌고요. 그렇겠는데요. 네, 네. 자, 오늘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님과 함께 소아성장과 측만증에 대한 얘기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오늘 OX 문제가 성장기 어린이 척추 디스크병은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OX 결정하셔서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척추 측만증인지 아닌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좀 알 수 있나요, 원장님? 관심을 가지면 알 수 네. 보여요. 네. 심한 경우라면 이제 누구든지 알겠지만 그렇죠. 예, 예. 심하기 전에 이제 알아야 되니까. 네. 되게 심한 경우는 또 자세나 습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과 이제 뭐 자주 스킨십을 하고 이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네. 애들 등을 이렇게 손으로 어루만져 봐야 돼요. 근데 어른이니까 안만 해도 네. 또 내 아이니까 손으로 척추를 한번 쭉 더듬어 보게 되면 네. 이게 제일 빠르죠. 이게 많이 휜 것 같으면 바로 아니까 엄마 아빠가. 근데 잘 이렇게 앉기만 하지 잘 안 만져요. 네, 좀 이렇게 만져봐야 만져, 돼요. 네, 스킨십을 좀 자주 하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떼어놓을 때 이렇게 뭐 자꾸 딱 보면은 막 뛰어다가 이렇게 바지를 다시 이렇게 추스린다든지 치마를 뺑 돌리다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치마가 자꾸 돌아가는군요. 돌아가요. 바지가 돌아가고 그런 경우라면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애들 신발을 보게 되면 이제 한쪽이. 운동화를 바꿀 때 한쪽이 예, 그래 맞아요. 맞아요. 한쪽이. 한쪽 뒤쪽이 자꾸 다른다면 네. 왜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다른 거는 괜찮나요, 원장님? 똑같이 다른 경우도 이제 어느 면이 달리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는데 네. 자꾸 특정 부위가 골고루 달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네. 그래서 애들 신발을 고를 때 있어서도 뒤축을 이제 무료로 AS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신발들이 좀 낫겠죠.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서 사진만 한번 찍어봐도 네, 좀 많은 금방 정보를 알수 얻을 있을 수가 텐데.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네. 좀 이렇게 좀 강력한 방법은 네. 애들이 이렇게 뭐 상체를 벗기든지 아니면 타이트한 옷을 입힌 상태에서 네. 딱 차렷하게 만들고요. 네, 서서. 발도 붙이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요. 팔을 네, 앞으로 네. 해서 뒤에서 머리를 쑥 수그려 주거든요. 네. 무릎은 굽히지 말고 네. 쭉 구부리면은 이제 부모가 뒤에서 애들 저 등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등이 한쪽이 뭐 오르고 내리고 울퉁불퉁한지 아. 그걸 바로 보이니까 예. 차렷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수그리면 돼요. 무릎 굽히지 말고. 뒤에서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부터 이제 굽히는 거죠. 그렇죠. 네. 머리부터 허리 다 굽히는 거예요. 굽히는 거. 예. 초등학교 한 반에 이걸 검사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려요. 네. 뒤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뭐 체조도 하고 중요한 것도 이렇게 많지만 네.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는 사실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부모님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아승장과 측만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호우에 따른 대비 및 행동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호우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것을 말하며 12시간 이내에 80mm 이상이 내릴 경우 호우주의보를, 150mm 이상일 경우에는 호우경보를 발령합니다. 호우가 예상될 경우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십시오. 침수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은 미리 준비하십시오. 장대비가 시작되면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대피를 준비하고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의 관리인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선 안 되며 집 안팎에 전기 수리를 해선 안 됩니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는 줄여야 하며 천둥, 번개가 칠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지역으로 대피하고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물건은 안전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경우 119나 시, 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해야 하며 물에 잠긴 도로로 지나가선 안 됩니다.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둬야 하며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 및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호우에 따른 대비 및 행동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30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장림로 다대포 쪽인데요. 기계공단 입구 승용차 2대 추돌 사고 발생했다고 유영조 통신원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연결합니다. 김수영 리포터. 네, 오늘 아침 번영로 도심 정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사 나들목 이전부터 정체되고 있는데요. 원동 나들목 일대로 진입하지 않은 차량들 석대에서 수영 강변도로로 빨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광안대교 남천 방면 현수교부터 계속해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황령대로 문전 방면 정체는 많이 풀렸는데요. 하지만 유진화학 상거리 지나 황령터널로 지체골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 대남에서 49호 광장으로 정체는 풀렸지만 여전히 지체되고 있고요. 동서 고가도로 외곽으로 진양 나들목 이전부터 방음 터널까지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 감전 나들목에서 계급요금소 구간 지정체 이어지고요. 연수로 수영교차로에서 망미 고개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구 수영로 대연교차로에서 KBS 상거리로 이동량은 꾸준하지만 비교적 원활하고요. 충렬대로는 양방향 어려운데요. 미남에서 내성 그리고 동래교차로까지 지정체 이어지고요. 반대 안락 지하차도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도 정체로 많이 어렵습니다. 중앙대로 주지스 태화에서 서면교차로 구간 지정체 나타나고요. 해운대로 올림픽 교차로에서 3호 가드나 교차로 쪽으로는 지금은 비교적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천 관계로 세병교와 연안교 구간 통제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연산교차로에서 시청 쪽인데요. 연산교차로 지난 지점 3차로에 화물차가 비상등 켜고 서 있으니까 조심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용주 통신원의 제보입니다. 삼전에서 양정 쪽으로 송공 3거리 입구 2차로에 노면이 지금 파손이 돼 있다고요. 한용주 통신원께서 네, 제보를 주셨는데 빠른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비가 그쳐야 되겠죠. 황량대로가 갑자기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양방향으로 대남 지하차도 주변으로 해서 자 참고하시고요.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갑니다. 황보도영 리포터.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낮부터는 전라남북도, 또 밤에는 경상남북도 지방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바람이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북상하는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24일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25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로는 구름이 많은 날씨 계속 보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낮 최고 기온 25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1도고요. 습도는 90%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TBN 교통 캠페인. 시속 6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3초간 눈을 감고 운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 3초. 시속 60km로 달리는 도로에서는 30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 하기.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 위의 약속입니다. 왜 이렇게 차가 밀리나 했더니 신호 체계가 잘못된 것 같네. 그렇다면 여기는 차선이 안 보이네. 그렇다면 여기는 교통 표지판이 이상하네. 그렇다면 주변에서 사고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시설물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TBN 부산교통방송으로 제보해주세요. TBN 부산교통방송 홈페이지 교통시설 불편 제보란에 불편 사항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금요일에 구사구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메트로 적주병원의 조철민 원장과 함께 소아성장과 측만증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클리닉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할 시간인데요. 문제 한번 출제해 주시고 정답자 얘기해 주세요. 네. 성장기 어린이 척추 디스크 병은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네, 정답은요? 네, 당연히 정답이겠죠. 예, 당연히 오죠. 네. 자,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어느 분께 오늘은 온누리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맨 위에. 네. 2312번이야. 2312번 애청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로 우송이 됩니다. 넉넉 잡고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너무 많이 기다리나요, 원장님? 네, 선물 드릴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소아 성장에 대한 얘기를 아직 못했어요, 원장님. 네, 성장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애가 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성장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네. 옛날처럼 이렇게 엄마의 키, 아빠의 키를 알아서 뭐 추측한다 이런 건 상당히 비과학적인 거고. 아, 그런가요? 예, 자녀의 이제 생년월일을 알고 현재 키를 체크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이제 다 자라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그걸 점수제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병원에 와서 손 사진만 하나 딱 찍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손 사진을요? 예, 손 엑스레이. 손에 이제 뼈들이 엄청 많으니까 여기를 가지고 각 모양에 따라서 판독을 해서 점수화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키를 이렇게 내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조차도 이렇게 전제는 척추가 반듯해야 됩니다.
척추가 똑 바른 게 지금 이제 익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는 전혀 이제 이거 납득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키는 네, 이 키의 결과가 좀 더 커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척추부터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죠. 그렇다면 애들에게 척추가 휘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척추가 이제 반듯하다는 전제 내에 한 몇 cm 정도로 보정해주면 그 결과는 엄청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한 10살 때에 뭐 1, 2cm 정도는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예측은 뭐 병원에 와서 손만 엑스레이만 찍으면 알 수도 있고요. 알아만 될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겠죠. 네. 그와 관련돼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4364 애청자님 고1 딸을 둔 아빠인데요. 아직 키가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네요. 참고로 우리 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군것질만 많이 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고1이고 딸인데. 네, 고1이고 딸입니다. 뭐 잘 안 먹고 군것질만 하는데 뭘 더 바랄 수 있겠어요. 딸이라는 존재만으로. 딸이 아무래도 성장이 좀 더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고1이 아니고 고2, 고3이라 하더라도 애들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성장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보다는 성장판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또 그게 있어요. 요 성장기에 있는 나이 또래에 있어서 설령 성장판이 뭐 거의 다쳤다 하더라도 안 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측이고 예측이지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성장이 크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여름에 뭐 캠핑을 가서 이렇게 뭐 캠파이어를 하는데 모닥불이 다 꺼져 가잖아요. 그 꺼지는 불에서도 얼마든지 커피 한 잔 정도는 이렇게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컵라면 하나는 해 먹을 수가 있는데 관리 못하면 뭐 다 뭐 허지부지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장기가 끝나는 시기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먹으면 안 커요. 안 먹고 안 자고 하면 안 크거든요. 잠을 일찍 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그 시기에 잘 맞춰주고 그다음에 군것질보다는 이제 좀 많이 먹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장처로 볼 때 이득이겠죠. 너무 짜게 먹지 말고. 아유,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그 잠을 많이 잘 수가 있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잠을 좀 푹 자고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일지도 몰라요, 원장님 지금. 여하튼 공부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좀 그래요. 잠도 잘 자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아성장과 측만증에 대한 얘기 메트로 적추병원의 조철민 원장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도현 밴드의 노래 드립니다.